자, 우리 17번부터 좀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17번 별표 치고. 우리 전에 정리할 때부터 내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현재 뭐 20번, 21번, 28, 29, 30 얘네가 이제 킬러와 준킬러가 모여있는 사실은 1, 2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근데 얘네 문제들의 후보로서 내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첫 번째 수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수열 문제 당연히 나온다라고 했었고, 두 번째로는 경우의 수 문제에서 어려운 것들이 조금 나올 수가 있는데, 킬러급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준킬러급으로 해가지고 너네를 좀 괴롭히는 문제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일일이 늘어놓고 세는 연습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일일이 늘어놓고 세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하는 그런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세 번째로는 뭐 얘기했었냐면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그지?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 얘기를 했었냐면 삼각함수와 도형, 그지? 자, 삼각함수와 도형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당연히 미적분의 활용 문제, 그지? 미적분의 활용 문제. 요 다섯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후보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물론 딱 여기서만 나온다는 아니야. 딱 여기서만 나올 거야는 아닌데, 사실 뭐가 어떻게 응용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확률적으로는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 특히 수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라? 늘어놓으면서, 그지? 늘어놓으면서. 자, 확률 통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분류할 거냐가 핵심이 되는 거고,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좌표 찾고 그 다음에 대칭성, 평행이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는 거고, 자,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 도형의 성질, 중각 도형의 성질, 뭐 원주각 중심각, 그 다음에 뭐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뭐 삼각형의 원에 내접할 때, 사각형의 원에 내접할 때 성질들, 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핵심이 된다라고 했었고, 미적분은 사실 도함수 활용과 정적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될지를 갖다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거야,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공부해라 라고 하는 거고, 일단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등차 수열 동그라미. 자, 등차 수열은 얘들아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 공차가 0이 아닌 이상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지? 자, 여러 가지 정보들 보면은 첫 번째, 자, 1차식의 형태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물론 공차가 0이면 상수 형태를 하고 있어. 그런데 공차가 0이 되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에서 판단 문제로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그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알겠지? 1차식의 형태를 하고 있고, 상수 모양도 공차가 0이 되는 등차 수열이다. 자, 1차식의 꼴에서 공차가 0이 아닌 경우로 좀 일단은 제한을 해놓자, 이런 거야. 공차가 0이 아닐 때. 공차가 0이 되면은 다시 말하자면 상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공차가 0보다 크게 되면은, 자, 증가함수 형태, 증가수열의 꼴이 되는 거고, 자, 공차가 0보다 작게 되면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해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기본적인 내용을. 자, 그러면은 SN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수열의 그냥 일반적인 합이고, TN이라고 하는 건 절대값의 합이야, 그지? TN은 절대값의 합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공차가 만약에 양수잖아. 공차가 만약에 양수라고 하면은 SN은 어떻게 되겠어? 증가만 하거나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지, 그지? 이해가 되나? 그러면은 이 나번 조건에 나와 있는 SN 더하기 TN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증가하게 돼, 그지? 무슨 소린지 알겠어? 다시 말해서 공차가 양수가 되면 SN 더하기 TN은 SN 더하기 1 더하기 T의 N 더하기 1보다는 작은 형태가 어느 순간부터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N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게. 어떤 자연수 뭐 K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N 값이 K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자,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야. 공차가 양수면. 이해가 됐어?
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번 조건에서 6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는 Sn 더하기 Tn의 값이 일정한 상수가 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 일정한 상수가 되더라. 그러면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Sn 더하기 Tn이 분명히 증가를 해야 돼. 공차가 양수면 그지?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얘기 할 수 있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공차는 뭐가 되겠다? 0보다 작다 이런 얘기지. 공차가 0보다 작은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S7 더하기 T의 7 S7 더하기 T의 7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네. S7 더하기 T의 7이 서로 같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지. S7 빼기 T의 7이라고 하는 것이 0이 된다가 되는 거고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고 잠깐만. 내가 지금 뭘 빼먹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빼먹고 있는 것 같아. 자 보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차가 음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자 공차가 음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차가 음수가 되는데 만약에 첫째 항이 0보다 작잖아. 첫째 항이 0보다 작으면은 AN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0보다 어때? 작을 수밖에 없지, 그지? 맞아?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TN이 되겠지, 항상. 이해가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S7 더하기 T7 그럼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참 S7 가번 조건이 이렇게 되겠지. S의 7은 마이너스 S7이 되는 거고 따라서 S7이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지? 맞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T의 7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S7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S7이라고 하는 게 0이 되는 상황이 생겨. 그런데 첫째 항도 0보다 작고 모든 항이 0보다 작은데 그 합이 0이 되는 순간에 존재한다가 뭐가 되겠어? 이거 모순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 되나? 요게 이제 모순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이제 틀렸고 첫째 항은 0보다 어떻다? 첫째 항은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야. 첫째 항은 0보다 커야 된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좀 쓸게. 자, 우리가 이제 찾아낸 정보가 뭐가 있냐면은 첫째 항은 0보다 크고 공차가 음수가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AN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이렇게 되면은 AN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작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지, 그지? 이해가 되나?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S7 더하기 T7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n 1보다 크거나 같고 n 값이 7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경우에는 a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둘이 같기 위해서는 그지? 절대값이 그냥 풀려야 되니까. 자, 그리고 6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S6 더하기 T6은 얼마가 되고 84가 되고, 자 S7 더하기 T7도 얼마가 되고 84가 되고, 그 다음에 S8 더하기 T의 8도 뭐가 되고 84가 되고, 지금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야. 그지? 이해됐지? 그지? 자, 그런데 1과 7 사이에서 AN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지. 자, 그럼 여기까지로 이렇게 잘라봤을 때 6번째 항에서 7번째 항으로 갈 때 변화가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 그지?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따라서 A의 7번째 항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0이 될 수밖에 없겠다. 0을 더했으니까 그 변화가 없는 거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왜냐면은, 자, 다시 한번 좀 부가 설명하자면은 S7 더하기 T7이라고 하는 것은 S6 더하기 T6에다가 더하기 2A의 7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A7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지? 그런데 그 값이 서로 똑같다는 얘기는 이 값이 0이 된다. 자, 얘도 84, 얘도 84, 그러니까 2A7이 0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따라서 A7은 0이 된다라는 조건 하나를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S의 6이라고 하는 것은 T6과 같이 얼마가 되겠다? 42가 되겠다. 자, 이런 결론은 내릴 수가 있겠네. 이해됐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자연수 K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 8이 되겠지. 그지? 8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는 AN이 음수가 돼가지고 절대값이 풀리면서 둘이 사라지는 거야. 계속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자, 절대값 AN은 마이너스 AN으로 풀리기 때문에 8 이상에 대해서는 항상 SN 더하기 TN의 값에서 0이 되기 때문에 사라질 거다. 뒤에 항들은. 그지?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럼 이 두 가지 조건 가지고 풀어가도록 하자. 자, A7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나와? A7은. 자, A7. A 더하기 6D가 되는데 그 값이 지금 0이라는 얘기지. 그지? 맞아? 자, S의 6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S의 6이랑 S의 7이랑 서로 같지. 42로. 그렇지? 그런데 S7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A1 더하기 A7 더하기 A2 더하기 A의 6 더하기 A3 더하기 A의 5 더하기 A의 4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자, 얘가 뭐냐면 얘가 2A4가 되는 거지? 얘도 2A의 4가 될 거고, 얘도 2A의 4가 되겠죠.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주어진 값은 뭐가 될 거냐면은 7A의 4가 되겠네. 자, 따라서 A의 4는 얼마가 된다? A의 4는 6이 되겠지. 그지? 그럼 이것도 필요가 없어지네. 그러면 A의 7이라고 하는 거에서 A7은 A4 더하기 3D가 되는데 그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공차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공차 마이너스 2가 되면 그럼 첫째 항 뭐 굳이 구할 필요 있을지 우리는 어쨌든 첫째 항을 갖다 구한다고 생각해봐. 첫째 항 어떻게 되겠어? 12가 되겠죠. 이렇게. 그지? 이해됐나? 자, 그래서 뭘 구하라고 그러냐면 T15 구하래. 자, T에 15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되겠지. T7에다가 T7 더하기, 자, 마이너스 A8 마이너스 A의 9 땡땡땡 해가지고 마이너스 A의 15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괜찮지? 그지? 자, 그런데 얘가 얼마야? 얘가 42가 되는 거지. 그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얘네는 뭐냐면은 첫째 항이 뭐가 되고 2가 되고 공차가 뭐가 되는 2가 되는 등차 수열에 8부터 15까지면은 8개 항의 합이지. 그지? 8개 항의 합이 된다. 이렇게 풀면 2분의 8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뭐가 돼? 4 더하기 n-1 그럼 7 곱하기 공차 2가 되는 거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네. 이해됐지? 그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가 있겠다. 이해됐어요? 저 SN과 TN 조건 속에서 공차가 분수라고 하고 첫째 항이 분수라고 했을 때 중간 항이 0이 되지 않는 경우가 0 되는
그래도 그 뒤에서부터는 일정하게 나올 수 있지. 특정한 게 음수가 되는 순간부터는 계속 음수가 되지.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상황이. 계산할 때 조금 이따가 정리하고 다시 질문해. 알겠지? 자, 18번 보자. 자, 한 변의 길이가 8이 되는 정삼각형 8 동그라미 치고, 자, 중점을 잡아가지고 D1, E1, F1 얘기를 했고, 자, 조금만 그림을 키워보자. 자, D1, E1, F1 얘네가 지금 중점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그것들의 중점을 잡아가지고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되고, 자, 얘가 되고, 또 그 중점을 잡아가지고 그게 B2, A2, C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준 거잖아, 그지?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돼? 4가 되고,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돼? 2가 되고,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1이 되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이 각의 크기는 언제나 얼마로 일정해? 60도로 일정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첫 번째, 여기 색칠되어 있는 지금 이 부분, 요 하나 보이지, 그지? 이 넓이를 구해서 이것의 3배를 해주면 되겠지? 자, 두 번째, 자, 안쪽에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닮은 비 찾아가지고 그것을 제곱을 해서 공비로 삼겠다. 넓이비를 구해가지고 공비로 삼겠다. 자, 전략은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뭐가 돼? A2, B1, B2. 자, A2, B1에 자, B2 마이너스 삼각형의 D1, B1, H1.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서는 지금 이 길이가 5가 되고 이 길이는 2가 되는, 3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5 곱하기 3 이렇게 볼 수 있고, 빼기, 자, 뒤에서는 2 곱하기, 그럼 여기가 4가 되겠지, 그지? 2 곱하기 4가 되고 곱하기 사인의 60도는 공통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2분의 1 사인 60도, 그럼 4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곱하기 15에서 8 빼니까 7, 그럼 4분의 7루트 3, 왜 3루트 7에 쓰려고 그랬지? 7루트 3 됐지, 그지? 자, 따라서 첫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3배가 되는 거니까 4분의 21에 루트 3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B1, B2, A2에서 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2, B2의 길이를 갖다가 구하게 되면, 자, 루트 이렇게 씌우면 되겠지, 그지? 자, 루트 이 길이의 제곱, 그럼 5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이 길이의 제곱 3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의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는 코사인의 60도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럼 루트 얼마가 돼? 25 더하기 9가 되는 거니까 34지. 빼기 15가 되겠다. 루트에 얼마가 돼? 루트 19가 되겠네. 자, 그러면 닮은 비 8대 루트에 19가 되는 거니까 1대 8분의 루트 19가 될 거고, 자, 따라서 넓이 비는 저것을 갖다 뭐 해버리면 돼? 제곱해버리면 64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19가 되고, 어차피 개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값 자체가 공비가 되는 거지, 그지? 공비가 되겠다.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 다 찾았으니까 나머지는 1-r분의 a로 계산하면 될 거야, 그지? 근데 사실은 말이야,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스럽기는 한데, 얘들아 봐봐, 잘 봐봐. 전체 삼각형이 있지. 전체 삼각형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 쪼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쪼개고,
이렇게 하나 쪼갤 거잖아. 그러면 안쪽에 삼각형이 생기지. 그 안쪽의 삼각형에서 지금 여기 보이는 삼각형 똑같은 모양으로 세 개로 또 나누지. 그 안에서 또 나누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봐. 우리가 어떤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냐면은 여기 이 삼각형 보여? 이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지금 빗금찐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삼각형에서 가운데 부분 제외하고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지. 그런데 그 안쪽에서 또 이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겠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채워줄 테니까 전체 넓이의 이만큼의 비율이 되겠지. 이 삼각형 안에서의 이만큼의 비율이 되겠지, 그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삼각형에 A1, B1, C1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자 전체 삼각형의 넓이 비율은 지금 5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그지? 자, 5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3 빼기 지금 이 부분이 얼마였어? 4 곱하기 2의 비율이었지, 그지? 맞아?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삼각형 A1, B1, C1은 4분의 루트 3에 8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지? 자 얘는 15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계산하면 7 나오겠지, 그지? 이해가 돼? 자 그럼 4로 약분하면은 15분의 16 곱하기 7인가? 112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 비율만큼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때 그 닮음이라고 하는 것 또는 어떤 그런 그 넓이 비를 갖다가 계산을 할 때 몇 대 몇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좀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좀 다른 풀이도 가능한 거지. 근데 사실 이런 생각하기는 힘들지, 그지? 근데 극한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는 참고만 해. 근데 이걸 알려주기가 참 걱정됐던 게 뭐냐면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데 자꾸만 이런 꼼수로 생각할까봐. 저거는 근데 그걸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못할 것 같은데. 그지? 알려줘도 따라할 수 있냐? 그래서 알려줄까 말까 좀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 참고만 해서 알아두시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얘들아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구해가지고 푸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19번 별표. 이거는 기출문제를 갖다가 변형해서 응용한 아주 중요한 문제야. 아주 중요한 문제. 얘들아 19번 같은 게 시험에 나와줘야지 공부한 애랑 공부 안 한 애랑 차이를 좀 분명하게 둘 수가 있어. 알겠어? 별표 쳐놓고선 정확히 좀 알아두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fx가 0보다 크다. 이거 진수 조건이라는 거 보이지 금방, 그지? 세 번째 줄에 식에 나와 있는 게 ln fx로 나와 있잖아, 그지? 맞아? 어디 아파? 자, ln fx로 나와 있고 그 조금만 힘을 내. 이럴 때일수록 더 집중하고 해야 돼.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안 돼. 자, fx가 0보다 크다 진수 조건으로 나와 있는 거고 도함수가 연속이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지? 미분 가능한 fx가 있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gx가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자주 나오는 주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 이미, 그지? 그런데 이제 7월 모의고사에 이미 또 실려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린 두 가지 생각 떠올려야 돼. g의 0은 0이 될 거고 g'x는 자 ln fx가 되겠다. 되게 당연한 생각인데 이렇게 떠올라 줘야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gx와 gx의 도함수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1에서 극값 2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써줘야겠죠. g의 1은 2가 될 거고, 그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g'의 1이라고 하는 것은 0이 된다. 이렇게 봐야겠지, 그지? 이해가 됐나?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x는 g'x. 다시 말해서 g'x가 뭐가 되겠다? y축 대칭 함수가 되겠다. 자 y축 대칭 함수가 되겠다. 자 이때 g0은 0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g0은 0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y축 대칭이 되기 때문에 gx라고 하는 함수는 0,g0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지? 자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 값이 뭐가 된 거야? 0이 된 거야. 그러니까 gx는 원점 대칭 함수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되면 g
2'의 x라고 하는 것도 어디 대칭이야? 얘도 원점 대칭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 이해됐어? 여기까지 우리가 쭉 일단 알아둬야 돼. 자, 그러고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쳐다봤어. 하필이면 아래끝 위끝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니까 지금 나번 조건을 준 거고, 그러니까 도함수와 적분된 함수의 대칭성을 갖다가 이해해라 이런 얘기로 보이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또 고마운 게 뭐냐면 이거 내가 많이 나온다고 했었지. fx분의 f'x lnx 미분한 거잖아, 그지? lnfx 미분한 거야. 근데 lnfx가 지금 g'x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거냐면은 g2'의 x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럼 봐. x는 뭐가 되고 원점 대칭 함수, g2'도 뭐가 되고 원점 대칭 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곱했으니까 어디 대칭?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지금 한 거야? 자, 봐. f의 마이너스 x는 fx가 되고, 마이너스 fx가 되고, 자, g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gx가 된다. 그럼 fx 곱하기 gx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x 곱하기 g의 마이너스 x는 자, 마이너스 fx 곱하기 마이너스 gx. 자, 그러고 봤더니 fx 곱하기 gx랑 똑같아. y축 대칭이잖아. 우함수끼리 곱하면은 우함수가 되고, 기함수끼리 곱해도 우함수가 되고, 우함수 기함수 곱하면 기함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이해됐어? 자, 그럼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2배의 0부터 1까지 x 곱하기 g2'x dx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럼 2는 바깥으로 빼놓고 부분 적분이지? 얘는 적분이 가능하고 얘가 미분이 가능하잖아. 자, 그래서 그대로 놓고 적분하고 g'x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자, 인테그랄 미분해 버리면은 0부터 1까지 g'x dx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요거 계산부터 해볼까? 1 갖다 집어넣으면 g'1 0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지. 사라질 거고 0 집어넣으면 또 0이 돼버리겠네. 그러니까 앞에 것은 0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거고 얘는 통째로 0으로 사라지고, 그럼 마이너스 2에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될 거냐면 gx 이렇게 나오지, 그지? gx의 0부터 1까지, 그럼 마이너스 2g의 1에다가 더하기 2g의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g1 얼마야? g1 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럼 마이너스 4지. g0은 얼마였어? 0이 되는 거였지, 그지? 더하기 0. 그래서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사실 별 계산도 없단 말이야. 이거는 다 값을 주고서 부분 적분 한번 해봐. 개념적인 문제지, 굉장히. 17번이 훨씬 어렵지, 사실 이것보다는. 그런데 여기서는 fx분의 f'x가 g2'이라는 것도 알고, 그지? 그것은 이제 알아야지만 어떻게 돼? 풀 수 있는 거지. 더군다나 이제 대칭성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또 이제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고. 이해됐어?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확률 통계 문제 2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20번 문제도 이것도 사실은 너네 해설지 받았지? 해설지 나중에 20번을 한번 넘겨봐봐. 이게 해설지 풀이가 아마 굉장히 길 거야, 그지? 그렇지 않나? 아, 그래? 길지 않아? 안 길었어? 자, 보자. 생각보다 풀이가 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림과 같이 원탁 1에서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접시가 놓여있고, 같은 종류의 쿠키, 자, 밑줄 긋자. 같은 종류의 쿠키 9개를 접시 위에 담으려고 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에 수가 적혀있는 접시와 그 접시에 이웃하는 양 옆의 접시 위에 3개의 쿠키를 한 개씩 담겠다. 자, 이해할 수 있지, 그지? 적혀있는 접시와 이웃하는 양옆의 접시까지 해서 3개의 쿠키를, 그럼 3번의 시행이면 9개가 다 놓이겠지, 그지? 이해됐어? 자, 요렇게 해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자, 모두 다 담을 때 6개의 접시 위에
한 개 이상의 쿠키가 담겨 있을 확률을 갖다가 계산해 달라. 일단은 주사위를 3번 던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돼? 전체는 6의 세제곱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지? 그래, 이제 우리는 경우의 수만 찾으면 되는 거지. 자,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주사위 던지는 거잖아, 그지? 주사위를 던지는 건데, 그럼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은 모두 다 다른 수가 나올 수도 있고 특정 두 수가 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두 다 같은 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 나열해 볼게. 첫 번째, 모두 다른 세 수가 나오는 경우. 자,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모두 다른 세 수가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삼각형 만들어 봤을 때 이렇게 정삼각형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지? 맞아?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되는 거지, 그럼, 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따지면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잖아. 정삼각형의 종류 몇 가지냐면은 이거 두 가지가 되겠지, 그지? 얘가 나와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나 얘가 나와서 이렇게 그려진 거 똑같은 거잖아. 그 다음에 세 수를 갖다가 나열할 거야. 그럼 몇 가지? 3팩토리얼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은 2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자, 봐봐. 요거 하나를 집어넣고 생각했을 때 여기 놓이면은 이렇게 다 놓일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조건에 맞게 되는 거지, 그지? 정삼각형 형태가 되면은 조건에 맞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또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냐면은, 자, 원에서 이거 정육각형에 이제 그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으로 생각해도 되잖아, 그지? 그럼 어떤 경우로 볼 수가 있냐면 이번에는 직각삼각형, 그지?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럼 직각삼각형의 종류 몇 가지지? 직각삼각형의 종류, 일단 대각선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 그지? 대각선 선택하는 경우가 몇 가지야? 세 가지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을 선택하는 방법. 이 대각선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네 가지가 있네, 그지? 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조건 만족하나 생각해보자. 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다 메꿔지겠네,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세수를 갖다가 뭐 하면 돼? 세수 나열을 하면 돼. 몇 가지? 3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그지? 자, 따라서 경우의 수를 세보면은 3 곱하기 4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원이 나올 수가 있냐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는 원이 그 삼각형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조건 만족해 못해? 얘는 지금 얘가 B잖아, 이게 B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조건 만족 못하니까 이거는 셀 필요가 없겠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말고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경우 있어, 없어? 나올 수가 없지. 모두 다른 세수, 그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지,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수가 일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다른 게 나오는 경우.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은, 자, 이렇게 되는데 그 일치하는 수가 얘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일단 얘네들은 메꿔진 거지, 그지? 그럼 나머지가 다 채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가 돼야 될 수밖에 없지, 그지? 이렇게 결정이 돼. 마주보는 걸로 결정이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대각선을 만드는 경우 몇 가지? 대각선을 만드는 경우 세 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 나오는 수를 갖다가 고르는 방법 몇 가지? 그치? 이 실이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세 수를 갖다가 나열을 하는데 같은 것을 포함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나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몇 가지가 되겠다? 세 가지. 자, 그럼 이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네, 그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세 수가 일치한다, 이렇게 보자. 세 수가 일치한다. 그러면 얘들아 보세요. 자, 그 수가 어떤 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밖에 안 채워지지. 자, 얘는 조건 만족해 못해?
만족 못해. 그럼 모든 경우에서 다 셌지, 그지? 자, 따라서 확률을 갖다가 구해보게 되면은 이거 몇 가지야? 12지. 12 더하기 얘는 12 곱하기 6이니까 72지. 더하기 여기선 9이 18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러면은 6의 세제곱분의 얼마가 돼? 102. 자, 6으로 하나 나눠버리면은 36분의 17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이해됐어? 요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늘어놓고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물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6건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내가 매번 너네한테 얘기했지만 문제가 복잡할수록 물론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못 써먹는다라고 하면은 하나하나 정직하게 늘어놓고 뭐해라? 분류해라. 알겠어? 그렇잖아.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 솔직히, 그지?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21번으로 넘어가자. 21번 풀이가? 19번 풀이는 줄만에 두 줄? 해설지에?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물론 6건으로도 풀 수 있지, 그치? 자, 21번 봅시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양의 실수 동그라미 쳐놓고 x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그지? 자,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fx 쳐다보니까 이거 딱 y축 대칭이네, 그지? y축 대칭 그렇게 써놓으세요. 물론 뭐 필요는 없어.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보는 거니까 y축 대칭. 자, 그래서 그 역함수를 gx 이렇게 얘기를 했네. 자, fx의 역함수를 gx. 자, hx를 갖다가 fx 빼기 gx 그런데 0과 4 사이에서만 정의가 되네. 자, 그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얼른 한 번씩 훑어보라고 그랬지. 뭘 구해야 되나? 내가 도함수를 구해야 될지 적분을 해야 될지 뭐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그지? 자, 기억은 뭐냐면은 h1이 0인지를 확인하라는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은 h가 0이 된다는 얘기는 f와 g의 교점이지, 그지? 교점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야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미분을 해야겠네, 그지? 자, 니은번 보니까 두 양수의 a, b에 대해서 정적분의 값이 최대가 되는데 정적분의 값이 최대가 돼. 만약에 얘들아 f하고 g 역함수 관계인데 얘네가 교차하지 않으면 얘는 계속해서 뭐 증가만 하거나 뭐 이렇게 되겠지. 교차하는 순간이 되는 거니까 얘는 정적분을 했을 때 그 기하학적 의미로서 면적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까, 위아래 관계가 어떻게 변할까를 확인하는 얘기야, 그지? 자, 디귿번 hx의 도함수의 최대값. 자, 밑줄 가봐. 도함수의 최대값. 그러면 둘 중에 하나네. 도함수의 증감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계도함수를 구하거나, 그지? 이계도함수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산술기하 평균이나 아니면 뭐 그 이차함수 같은 걸 이용하는 형태가 되겠구나가 되겠지, 그지? 무슨 소린지 알겠어? 그런데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f의 이계도함수는 좀 구해봐야 돼, 그지? 자, 그래서 자,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f 프라임의 x라고 하는 것은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8x에다가 x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4x 제곱 곱하기 2x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럼 8x 세제곱 8x 세제곱 사라지는 거니까 24x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f 이계도함수 x제곱 더하기 3의 4제곱분의 이렇게 나오지, 그지? 자, 24x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여기 24만 남겠구나. 24x에다가 24로 그냥 묶어내 생각하자. 여기는 x만 남는 거지, 그지? 맞아? 24로 묶어냈다고 지금. 그럼 2 곱하기 뭐가 돼? x제곱 더하기 3에 2x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맞아?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거 하나씩 이렇게 지워버려도 되겠다, 그지? 여기는 세제곱으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이해되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3에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낼 수가 있겠네. 그럼 마이너스 72에
72에 그럼 x제곱 빼기 1이지 그지? x 더하기 1에 x 빼기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이해됐지?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과는 어쩔 수가 없어. 계산을 해야 돼. 계산이 밑바탕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분모는 어차피 양수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 부호조사 해보면은 여기서는 x가 0보다 클 때, 자, x가 0보다 클 때 f'x 0보다 크지? 그러니까 무슨 함수가 될 거냐면은 증가만 하는 함수야. 그지? 이렇게 놓으면 또 헷갈리겠구나. 따라서 fx는 증가만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처럼 부호조사해도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지 그지? 그런데 우리는 0이라는 부분 잘라가지고 이쪽만 볼 거야. 그지? 그러면 플러스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1이라는 점이 변곡점이 돼. 그지? 변곡점 1 집어넣으면 그럼 0이 되는 거니까 f2'에 1이라고 하는 건 0이 되는 거고, 자, x는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fx의 모양은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거지. 그지? 이해됐어?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f'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거지, 그지? 맞아? f'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거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고 시작을 합시다. 어차피 얘들아 이거 그래프 개형 파악하는 문제잖아, 그지? 0부터 4까지지?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은 예측한 게 너무 눈에 보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계산하지.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4라는 게 점근선이야. 그지? 그지? 그렇잖아. x제곱분의 4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y는 4가 점근선이란 말이야 사실은.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 자, 그럼 보자. 그 다음에 여기 y는 x를 갖다가 그렸을 때 결국에는 fgx의 교점이라고 하는 건 증가함수니까, fx가 증가함수니까 y는 xy 교점하고도 같이, 그지? 자, 그래서 fx는 x제곱 더하기 3분의 4x제곱이 되는데 는 xy 교점도 좀 생각해 줘야겠지, 그지? 그럼 4x의 제곱은 자, 이렇게 나올 거고, 얘 넘어오게 되면 x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3 이퀄 0. 그럼 0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범위에 없지, 그지? 그러니까 1과 3이라는 교점을 갖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 절반 1, 3 이렇게 놓게 되면 자, 1,1이라고 하는 게 교점이고, 그 다음에 3,3이라고 하는 게 또 교점이 돼가지고 나오겠구나. 이해되지, 그지? 그럼 그래프 그릴 때 이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구분해줘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럼 보자. fx가 아까 보니까 0과 1 사이에서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쪽으로 내려가네.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위로 볼록인 상태로 유지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fx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럼 gx의 그래프라고 하는 건 대칭해서 그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왔다가, 자,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바로 gx가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그릴 수가 있겠네. 이해됐어? 그럼 hx는 fx 빼기 gx인데 hx 그래프 개형을 갖다가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은 여기 0,0 지나가지. 일단은 요점부터 시작해서 h가 0이 되는 순간은 1하고 또 언제야? 3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여기 4까지 이렇게 잘라봤을 때, 그지? 자, 그런데 0과 1 사이에서는 g가 위에 있지. 그 음수니까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y는 h의 이제 hx의 그래프 개형이 되겠지. 이해됐어?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자, 그럼 보자. 기억번부터 h1은 1이 된다. 맞아, 틀려? 자, h1은 0이 된다. 맞아, 틀려? 맞겠지, 그지? 교점이니까. 이해됐어? 자, a부터 b까지의 정적분 값이 최대란 얘기는, 자, 값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x축 위쪽이 최대한으로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x축 위쪽에 있는 공간이 1에서부터 3까지.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b는 얼마가 되고
3이 되는 경우가 되겠다. 그럼 빼가지고 2가 된다. 맞겠지, 그지? 니은까지도 쉽게 해결이 된 거야, 그지? 이해됐어? 자, 근데 이제 디귿번이 문제지. 도함수의 최대값. 지금 보니까 뭐 산술기하 평균이나 이차함수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얘가 지금 hx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요 점하고 여기가 정확히 어느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점하고 이렇게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지금 증감이 바뀌었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대략의 이제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냐면은 감소하다가, 그러니까 x축 아래쪽에 있었겠지, 그지?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지, 그지? 이 점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마이너스 부분으로 이게 y는 h 프라임의 x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지? 요 점을 갖다가 알파라고 얘기를 하고 요 점을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 알파는 0과 1 사이, 베타는 1과 3 사이 해가지고 놓여 있는 거야, 그지? 알파와 베타 사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h 프라임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 뭐가 돼? h 프라임의 극대값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hx를 갖다가 미분하고 또 미분하는 형태, 이계도함수까지 좀 가는 형태가 좀 한번 보여줘야 돼,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미분을 한 번만 해볼게. 자, hx는 fx-gx가 될 거고, 그럼 h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은 자,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가 되는데, 자, 여기서 f에 gx가 뭐가 돼? x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g 프라임 x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쓸 수 있어? f 프라임에 gx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그럼 f 프라임 x 마이너스 f 프라임 gx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한 번만 더 미분을 해보자. 자, h2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은 자, f2 프라임 x 마이너스 자, f2 프라임에 자, f 프라임에 gx의 제곱이 될 거고, 그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플러스로 써주고 f2 프라임의 gx 곱하기 g 프라임의 x.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 그지? 이해가 됐어? 자, 이때 f1은 1이 되고 f2 프라임의 1은 1이 된다라는 거 아까 찾았지, 그지? 그지? 그러면 이 사실로부터 g1이 뭐가 되는 거야? g1은 1이 되겠죠, 이렇게, 그지? 참, 0이 되겠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찾았지, 그지? 자, 따라서 h2 프라임의 1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자, f2 프라임의 1에다가, 그지? 더하기 g1은 어차피 1이니까 f 프라임 1의 제곱분의 f2 프라임의 1에다가 곱하기 g 프라임의 1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얼마가 돼버려? 0이 돼버리는 거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h2 프라임의 1은 0이 된다. 우리가 앞에서 다시 그래프 개형으로 봤을 때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h 프라임의 값이 h2 프라임의 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그 값이 곧 극대가 되는 요 점을 의미하겠지, 그지? 이 값이 1이란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h 프라임의 최대값은 유일한 극대값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h 프라임 1이 되겠죠, 이렇게, 그지? h 프라임은 그러면은 얘는 f 프라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뭐가 돼? f 프라임의 g1, 그러니까 이것도 1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겠다. 자, f 프라임 1 갖다 집어넣어 볼래? 어떻게 4, 4, 16분의 24 4로 나눠버리면 4, 4, 16 참 8로 나눠야 되는 거야. 8이 16, 8, 3, 24 이렇게 나오지, 그지?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 자, 그럼 통분해봐. 6분의 9 빼기 4니까 5가 되겠지, 그지? 6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되겠으면 틀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21번까지 이제 해결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프 개형을 작성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이 문제를 이거 나는 못 풀어 미리부터 포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조금 더 쉽게 응용됐을 때도 손을 못 대.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물어보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좀 하자. 알겠지? 자, 22번은 우리가 요거 암산으로 금방 풀리는 거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 버리자. 뭐냐면 자,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아래 세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아래 세제곱 8 되는 거지, 그지? R값은 2가 되는 거. 그럼 2 갖다 곱해버리면 끝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항 정리에서 x 6제곱이 되겠다. 그럼 얘를 갖다가 R개 선택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그럼 6CR 곱하기 x제곱에 R제곱에 x분의 2에 6-R제곱 이렇게 되지, 그지? 자, 그럼 6CR 곱하기 2에 6-R의 x에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는? 6이 되는. 따라서 R값은 얼마?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해도 이거 4개 2개라는 거 알고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6C 2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겠지, 그지? 계산은 좀 너네가 해보자. 15 곱하기 4니까 60 나오겠지, 그지? 자, 24번. 자,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항분포를 따른다. 독립시행의 확률분포 이렇게 써놓자. 독립시행의 확률분포.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되면, 자, P의 x는 K가 될 확률을 갖다 구해라.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NCR에 P의 R제곱에 1-P의 N-R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지? 자, 그 다음에 X의 평균은 N 곱하기 P가 되는 거고, 자, X의 분산은, 그렇지, 그 여사건의 확률까지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자,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돼가지고 요 정리로 끝낼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N값이 충분히 크면 뭘 따르겠다? 그렇지, N값이 충분히 크면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NP, NP에 1 빼기 P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가능하다? 그치, 표준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확률 계산이 편해진다 이런 얘기야, 그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자, 주어진 문제에서 뭘 묻고 있나 보자. A 곱하기 2 곱하기 X의 평균 마이너스 A는 4 곱하기 X의 평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얘는 평균 구해보면은 얼마가 돼? 24, 48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지? 48 마이너스 A는 이렇게 될 거고, 분산은 여기다가 3분의 1 곱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돼? 64인가? 아니지. 32가 되는 거지, 그지? 그지? 84, 30이니까, 그지? 자, 따라서 A라는 값은 얼마가 되겠다? 16이 되겠다. 어렵지 않은 이것도 한 줄짜리 문제네, 그지? 자, 25번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자. 자, 25번까지 일단 보자. 전피를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이제 평면운동이지, 이거는, 그지? 평면운동. 그래서 속도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이렇게 표시했지. dx, dt, dy, dt.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는 것은 x축 방향으로의 속도와 y축 방향으로의 속도를 갖다 따로따로 구한다라고 했었지, 그지?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3 마이너스 플러스 2 사인 파이 t 이렇게 나올 거고, 그지? 자, 그 다음에 t분의 6에다가 마이너스 2 코사인의 파이 t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t 콜 2분의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자, 속도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2분의 파이니까 여기 5 나오겠지, 그지? 자, 2분의 파이 그럼 0으로 사라지는 거고, 그럼 여기 12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라고 그랬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52, 13 이렇게 나오면 끝이다, 그지? 이해됐지? 자, 이렇게 보고 잠깐 끊도록 합시다.